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 혹은 손에 든 스마트폰의 가격이 사실은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기업이 정해준 가격표를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가격표를 집어던지고 계산기를 새로 두드렸습니다. 그가 로켓 한 기의 가격을 6,5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무려 90% 이상 깎아버린 비결은 마법이 아닙니다. 바로 제이럴리 사고라는 지독한 경제학적 칼날 덕분이었죠. 이 칼날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유통 마진과 관행이라는 비계의 덩어리를 가차없이 도려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3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합니다. 보통의 경영자라면 옆집은 얼마에 팔지? 를 고민하며 가격을 맞춥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다릅니다. 그는 닭고기 생육 1kg, 튀김가루 한 줌, 기름 몇 리터의 원재료 값을 소수점 단위까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재료비는 3,000원인데 왜 3만원을 내야 하지? 중간에 낀 배달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마케팅비, 이거 다 쓰레기잖아. 다 치우고 내가 직접 닭을 키워서 튀기겠어.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세울 때 했던 생각입니다. 당시 러시아 로켓업자들은 머스크를 풋내기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로켓은 원래 비싼 것이고 국가만이 다룰 수 있는 성역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머스크는 비행기 안에서 스프레드시트를 켰습니다. 로켓의 주재료인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탄소섬유의 시장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켓 제작비에서 순수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8%는 보이지 않는 거품과 비효율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 2%의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들에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며 생존을 위협했고 실제로 수많은 부품을 내재화하며 기존 생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보기에 머스크의 이 방식은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존 질서에 의존하던 수많은 노동자와 기업의 안전망을 찢어버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냉혹한 효율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의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설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섬뜩한 의문이 생깁니다. 부품값을 90% 깎는데 성공한 이 설계자의 다음 타겟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재료 다음으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계의 부품을 갈아 끼우듯 사람의 노동력 또한 제일원리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 그리고 그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CEO. 그가 설계한 이 기이한 조직 문화 속에서 엔지니어들은 왜 스스로를 불태우며 버티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머스크가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고 착취하는지 그 잔혹한 하드코어 문화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어느 날 밤 12시에 메일을 보냅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는 특수부대처럼 일할 겁니다. 이 속도에 맞추지 못할 사람은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세요. 이것은 영화 속 대사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전 직원에게 던진 실제 최후 통첩입니다. 경제 분석가인 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열정의 요구가 아닙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비용을 극한까지 쥐어짜서 효율을 뽑아내는 이른바 인간 엔진의 과부하 경영입니다. 그는 왜 이런 잔혹한 선택을 반복하는 걸까요? 실리콘밸리의 상징이었던 화려한 복지, 자유로운 출퇴근, 수평적인 문화는 머스크가 들어오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생산 지옥 시절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CEO인 나도 여기서 자는데 여러분은 왜 집에 가느냐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식 하드코어 문화의 실체입니다. 그는 사무실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주 80시간 노동을 훈장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수석 경제 분석가로서 경고하건대 이것은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의 밑에서 일하는 것은 마치 시속 300km로 달리는 경주차의 타이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달리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빠르죠. 비하인드 스토리는 더 서늘합니다. 머스크는 회의 도중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은 곧바로 해고, 통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결과값으로만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화성에 가야 하는데 당신의 워라밸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식의 거대한 명분을 방패로 세웁니다. 놀랍게도 이 가혹한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공포를 동력으로 삼은 조직은 일반적인 기업이 10년 걸릴 일을 단 1년 만에 해치웁니다. 여러분의 투자 자산이 머스크의 기업에 묶여 있다면 이 지점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한 혁신인지 아니면 인재들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일시적인 불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하드코어 문화조차 머스크가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잠도 자지 않으며 불평도 하지 않는 존재를 꿈꿉니다. 바로 완벽한 자동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스크의 진짜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로봇 군단을 제 손으로 직접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그 천재적인 설계자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머스크가 왜 자신이 신봉하던 자동화를 스스로 파괴했는지 그 충격적인 5단계 알고리즘의 비밀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상식 하나를 깨뜨려 보겠습니다. 기계는 인간보다 정확하다. 과연 그럴까요? 수천억 원을 들여 최첨단 로봇팔 수천 개를 깔아놓은 공장을 상상해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모델 3 생산 공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한 생산 지옥이었습니다. 주가와 자산 가치가 곤두박질치던 그때 머스크는 갑자기 망치를 들고 나타나 자신이 그토록 신봉하던 로봇들을 직접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로서 저는 이 장면이 머스크 경영 철학의 가장 소름 돋는 터닝 포인트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방식조차 일반적인 경영자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정립한 이른바 5단계 알고리즘은 잔혹할 만큼 단순합니다. 첫째, 모든 요구사항을 의심하고 제거하십시오. 둘째, 남은 것을 최적화하십시오. 셋째, 속도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자동화하십시오. 그는 이 순서를 어긴 대가로 테슬라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겁니다. 로봇팔이 나사 하나를 조이는데 0.5초가 더 걸린다면 그는 그 비싼 기계를 고치는 대신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인간의 손가락이 로봇보다 훨씬 유연하고 빠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자마자 수천 명의 직원을 다시 공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신의 신념마저 데이터가 틀렸다고 말하면 그 즉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냉혹한 유연함, 이것이 바로 머스크의 진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삭제의 논리는 기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머스크는 회의실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알고리즘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시스템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삭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이면에는 이처럼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는 설계자의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공정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부정하고 어제의 동료를 오늘의 장애물로 규정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효율 지상주의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요? 아니면 인류의 진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진통일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도 전에 머스크의 칼날은 이제 더 깊은 곳을 향합니다. 공정의 효율을 넘어 인간의 정신과 감정조차 통제 가능한 변수로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단순히 일을 많이 시키는 상사를 넘어 직원들의 머릿속에 공포라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심어버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이 단 3초 안에 핵심을 말하지 못하면 짐을 싸야 하는 곳. 다음 장에서는 머스크가 어떻게 공포를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했는지 그 숨막히는 심리 경영의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 공포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이 출근길 복도에서 사장님과 마주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장님이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는 일이 우리 회사의 비용을 1원이라도 줄입니까? 이 질문에 3초 안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입니다.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집무실이 있는 층에서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상입니다. 수석 분석가로서 제가 관찰한 머스크의 경영은 신뢰가 아닌 공포를 담보로 대출받은 혁신입니다. 그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기업 성장의 방해물로 규정하고 그 자리에 시퍼런 칼날 같은 긴장감을 채워 넣었습니다. 머스크는 왜 이런 잔인한 방식을 고집할까요?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기이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주하는 순간 도태된다는 강박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그 강박을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염시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는 즉시 그 사람의 이름을 해고 명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엔지니어를 불러 똑같은 과제를 던지죠.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지 마라. 방법이 없다면 당신이 방법이 되어야 한다. 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천재들은 자신의 한계를 초과 달성해내고 테슬라의 주가는 그 고통을 먹고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 공포 경영 뒤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재가 번아웃으로 회사를 떠나고 머스크의 변덕 한 번에 수조 원의 기업 가치가 출렁입니다. 경제 분석가로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예하는 이 경영 방식이 과연 건강한 투자처일까요? 그는 직원을 동료가 아니라 화성으로 가는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고성능 연료 정도로 취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료는 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연기를 마시는 것은 남겨진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사람을 몰아붙이는 머스크가 정작 돈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수조원의 자산가가 왜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왜 전 세계 광고주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적을 만드는 걸까요? 그는 지금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지구의 경제 지표를 넘어 저 멀리 붉은 행성, 화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머스크가 그리는 거대한 종착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인류의 마지막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과연 그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성을 쌓으려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결말을 확인해 보시죠. 지갑 속의 잔고가 아니라 인류의 멸종 가능성을 보며 밤잠을 설치는 부자를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의 주가나 X의 광고 수익은 우리처럼 부의 축적을 위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연료값일 뿐입니다. 수석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본 머스크의 가장 충격적인 비하인드는 그가 사석에서 내뱉은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화성에 내 묘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지구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믿으며 혼자서라도 구명정을 만들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주요 광고주들에게 엿먹으라고 퍽 이어셀프라고 외칠 수 있었던 배짱도 여기서 나옵니다. 일반적인 CEO라면 기업의 생존을 위해 무릎을 꿇었겠지만 머스크에게 광고 수익은 화성행 티켓을 사는 데 필요한 잔돈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어서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차라리 판을 깨버리겠다는 식이죠. 이것은 자본주의의 논리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사명감에 가깝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구원한다는 거대한 명분 아래 지금 당장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구에서의 예의와 규범 그리고 개인의 희생을 기꺼이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그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우주적 집착에 베팅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경영 철학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전체 인류의 생존을 위해 개인의 행복은 어디까지 유예될 수 있는가? 그는 화성으로 가는 초기 여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덤덤하게 말합니다. 그 죽음의 명단에는 어쩌면 그를 믿고 따랐던 엔지니어들 혹은 그의 비전에 자산을 맡긴 투자자들이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를 화성으로 데려갈 모세일까요? 아니면 인류라는 종을 자신의 실험실 쥐로 사용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일까요? 분명한 건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파괴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그의 독설에 분노하며 등 돌릴 것이고 누군가는 그가 열어줄 붉은 행성의 새벽을 기다리며 기꺼이 하드코어한 삶에 동참할 것입니다. 머스크라는 거대한 태풍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인류의 새로운 식민지가 세워질지 아니면 거대한 폐허만 남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날카로운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그 이면의 경제적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